오늘은 인간관계론 특강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바뀌었고요. 저도 아직도 바뀌어야 되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제가 바뀐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거나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노력을 한다고 운이 좋으면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한 방에 바뀌는 수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은 한 방에 안 바뀌어요. 여러 번 노력해도 심지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운이 없으면은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뀝니다. 제가 이제 인간관계론 하니까 딱 그거에 맞춰서 좋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지겹도록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평균 내보면은 그 이상은 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야, 이거 똑같은 얘기지만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 이건 우리가 한 200번 얘기한 것 같고 3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해야 된다고. 뒤지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진짜 매일같이 리마인드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바뀌는 관점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떤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똑똑한 분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한 방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건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인생인데 여러분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인데 저도 이렇게 과정이 있었을 거다 하고 사실 추정을 하는 거지, 죄 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저도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따지고 보면은 이거 공부한 거, 저거 공부한 거, 이때 경험, 이때 아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누적이 돼서 어떤 시점에 사실 어떤 대화나 어떤 책이나 어떤 컨텐츠가 트리거가 돼서 확 바뀌는 건데, 막상 보면은 딱 그 순간 그 조언 때문에만 바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뒤지게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다고 보면은 우리는 어떤 걸 맞이할 수 있냐면은 내 생각보다 훨씬 좋게 바뀔 수가 있어요. 고 대표님이랑 저랑 8년 전부터 팟캐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8년 전에. 이제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지만, 팟캐스트를 할 때 우리가 매출 100억 해야지 이런 생각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했다니까요. 그때는 입에 풀칠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둘 다 수입이 별로 없어갖고 좀 수입만 안정적이었어도 좋겠다. 이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거기에만 딱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내 실력이 쌓였으면 거기에서 더 쌓으면은 돈의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더 잘 수 있는 방향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바뀐다는 거는 되게 선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신도 많고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게 비선형적이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날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탁 바뀔지 몰라요. 운이 좋으면 당장 바뀔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당장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일단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바뀌는 건 알지만 그 어떤 노력의 총량, 이게 부족한데,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누적이 돼야 바뀌는 건데 그 원리를 몰라서 바뀌는 것도 알고 노력도 했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냥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장담할 수 있는데 사람은 바뀐다. 그래서 실사례 인간관계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뭐죠? 정치예요, 정치. 정치가 없으면은 사회가 또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랑 고 대표님이랑 이건 똑같은 건데, 둘 다 한 10년 전, 10년 전이라고 할게요. 저랑 고 대표님이랑 만나기 전에, 그때는 더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정치적인 비판을 좀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저는 이게 페북에 맨날 떠요. 9년 전 게시물, 뭐 오늘 쓴 게시물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쁘끄러운 어떤 비판 글이 떠요. 나쁘끄러운. 특히 정치. 정치.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 인간관계론 읽고 그냥 이 면대면 대화에서 비난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였어요. 근데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문자도 있고요. 뭐 전화도 있고요. SNS 상에서 하는 것도 있고 면대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면대면은 줄이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 비난은 줄였는데 제가 이거를 이 인간관계론을 하면서 제 인생을 복기를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 비난은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줄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향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비난 비판은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정치적인 거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제 페북 뭐 패치님 분들도 있고 팔로잉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정치적 비난을 안 한 지가 진짜 몇 년이 됐어요. 몇 년. 진짜 최근에 한 번 이거는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비난도 아니에요. 한탄을 한 건데 그 R&D 예산 정부가 줄였다 그랬을 때 퓨처셀프 그때 한창 읽고 있어서 퓨처셀프를 읽는 사람으로서 이걸 언급 안 하는 거는 뭔가 경기장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렇게 그냥 프레임을 나눈다고 해도 좌우 우리나라가 왔다가 하면서 R&D 예산은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는 게 그러니까 이념하고 상관없고 정부 성향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국가의 퓨처셀프를 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무슨 생각으로 다른 예산도 있는데 뭐 그 예산 담당자는 우리 예산을 왜 줄이냐 이런 말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정부는 어떤 게 공통분모고 어떤 게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냐 그렇게 냉정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게 수출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적 자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인데 거기서 어떻게 R&D 예산을 줄였냐 이거를 옛날 같으면 막 쌍욕을 하면서 적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의 한탄 수준으로 끝냈어요. 한탄 수준으로. 개탄스럽다. 비통하다. 눈물이 난다. 이 정도로. 그게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 적은 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왜 바뀌었겠어요? 독서 때문에 그래요. 운명의 과학 읽고 정치 관련 비난 비판은 뭐예요? 편도체 반응. 이거는 내 어떤 내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반응이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화만 돼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소셜 미디어 프리즘이라는 진짜 명저를 보면서 관련해서는 진짜 최고 명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분 사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인간관계론 얘기랑 똑같은 게 나와요. 소름 돋을 정도. 그거는 진짜 찐 사회과학서적이거든요. 최근에 되게 정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프리즘이야 말 그대로 그거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나를 일단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상대 당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은 일단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뒤지게 나를 비판해야 저쪽에서 내 말을 좀 듣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팩트를 바로잡아주는 건 여러분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럼 상대당이 야 이거 팩트가 바로잡혔네? 아니에요. 더 자기네 당을 옹호하는 걸로 바뀌어요. 확증 편향이 더 심해져요. 그런 거를 확실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고 대표님이랑 함께 고 대표님은 옛날에 아고라 시절에는 전사였죠. 전사. 저는 상대도 안 돼요. 우리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엄청 했는데 고 대표님 아예 안 쓰죠. 아예. 저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다? 바뀔 수가 있다. 이게 딱 제목이 오늘 이게 저랑 고 대표님 옛날 말하는 것 같네요. 지금도 저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똑똑했지만 멍청했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저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예요. 저는 멍청한 선택, 바보 같은 어떤 행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최근 1, 2년에 특히 더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변화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함께 공부한 지가 한 8년, 9년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팟캐스트부터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6, 7년간은 제가 발전 안 했을까? 근데 그때는 기울기가 이랬다면은 최근에 인간관계 측면에서 발전이 한 요렇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이 깨닫고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응축됐던 게 이렇게 좀 이렇게 폭발한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 내용 좋아요. 똑똑하지만 멍청한 사람들.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 똑똑한 분들 많으니까. 헛똑똑이가 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로는 이거는 진짜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요즘 실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데일 카네기의 통밥이었어요. 좀 깎아내려야 되니까. 근데 100년 지나고 나니까 데일 카네기가 현자였고 통찰이었다가 검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번역본 꼭 읽어보시고요. 번역본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번역본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원서도 꼭 읽어보세요. 네, 원서 쉽게 읽는 방법 제가 계속 설명해드렸죠.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고 저희 링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냥 끝판왕입니다. 저희가 레마타이제이션, 표지어 추출로 분석한 게 4,000개 단어가 있는데 정말 우선순위로 이렇게 줄을 쫙 세운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외울 때보다 정말 많이 쓰는 순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2,000개만 외워도 효과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3,000개 외우면 이미 충분히 많이 외웠고요. 4,000개 외우면은 98.2%예요. 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고유명사나 구동사는 이제 컨비네이션이니까 그거 빼고는 그다음에 뭐 관용어고 이런 거 빼고는 여러분이 단어로 문제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퀴즈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끝장나게 좋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인생 걸고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절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증명해 보이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페이스북에 넘쳐나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비판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시죠. 이는 좋지 않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니 한두 마디 해주고 당신의 생각을 바꿔놓겠어. 이거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니까 세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런 말은 상대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닥도 하기 전에 당신과 싸우게 쉽게 만들 뿐이다. 싸우고 싶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뼈 있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야 너 나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싸우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쪽은 싸우자라고 말 안 했는데 말의 뜻과 뉘앙스는 뭐예요? 그거는 싸우자는 거잖아.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가? 왜 스스로 불리해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시 읽으면서 좀 캐치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스스로를 불리하게 합니까, 여러분? 바보같이. 그렇죠? 똑똑한 논리로 왜 삶을 멍청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앞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논쟁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고 결국엔 난 저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는 거 하지 말라는데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데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계속 테크닉들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정말로 행복하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볼까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이. 당사자도 모르게. 특히 최소한만이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누가 있는데 막 비판, 훈육의 기본이죠. 뭔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되고 조용한 데 가서 애 안정시킨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애가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너 이놈의 새끼 너 이거 누가 이랬어.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 아빠가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미묘하고 교묘하게 해야 된다. 이게 데일 카네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 약간 동양 철학 냄새도 나죠.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것도 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데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흡수시켜버리는 거예요. 흡수. 그래서 계속 여러분 얘기가 일관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론에도 그런 맥락이 설명됐지만 저도 제 맥락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누군가를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을 바꾸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인간관계론 도움도 있었고 고 대표님이랑 얘기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책 읽은 것도 있어서
아내랑 우리 딸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2024년이 너무 기대돼요. 인간관계론도 최근에 완전 다시 탑재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퓨처 셀프 탁 진짜 깔아놨잖아요. 핵심 철학으로. 그러면서도 다이어리도 좀 요즘에 너무 재밌게 쓰고 있어요. 막 나를 진짜 좀 쫀쫀하게 만드는데 다이어리의 역할이 커요.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쳐야 한다. 모르는 것도 잊은 것처럼 느끼도록 제시해야 된다. 이거 대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잘못한 여기 그다음에 구체적인 멘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내 비판 저 사람 칭찬으로 마사지 좀 해주죠. 인간관계 마사지 좀 해주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문제 없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배로 올라갑니다. 배. 왜? 워낙 바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배도 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예전이랑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여요. 옛날에는 너무 세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엔 너무 좋다. 그런 댓글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또 옛날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매운맛, 독한 맛.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찰진 욕에서 나온 어떤 카타르시스. 근데 뭐 사람은 여러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둥글게 저도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때는 또 그때만의 또 매력이 있었던 거 혈기가 있었는 거였는데 요즘이 딱 적당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랑 관련해서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소규모로 만나서 여러분들 사연 들을 생각도 또 하면은 너무 신나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날 바다 인간관계론에서 배운 거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 생각이 너무 신나요. 항상 신납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저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론은 정말로 인생에서 꼭 읽어야 되는데 한 번 읽고 끝내면 안 되고 수시로 읽어야 되는 책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장으로 한 거거든요. 이 책은. 왜냐면 여기에 방법론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바뀌면 이걸 읽으면 좀 다시 느껴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댓글에 쓰셨어요. 읽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읽었는데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런 댓글이 벌써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왕이면 원서 한번 뚫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에피소드 벌써 여러분 40강이고요. 50강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50강까지 스터디언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한 10강 정도는 영어 독립에서 영어랑 한글이랑 좀 비교해가면서 읽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원서 읽으라고 추천을 해줬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들으면은 좋을 것 같다 해서 뭐 몇 개라도 영어 독립에서도 원서 기준으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